네, 김원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말 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전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속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그때 매매했던 쌀시도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번에 되돌려받지 못했죠. 줄곧 삼성 소유였는데 어떻게 중개사의 마음대로 말을 팝니까? 지금 입증된 건 삼성이 판매했던 말들을 9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줄곧 삼성 소유였다 주장하기 위해서 팔았던 말들을 재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 계약이 쉽지 않아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이 되어서야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그 9개월 기간 중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주장도 언론이 삼성의 주장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이 말 세탁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그 매매 마필 계약 해지서. 예,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는 매매 계약을 했다가 직후에 해지한다든가 뭐는 가능한데 9개월 지나서. 네, 최근입니다. 네. 5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에 팔았거든요. 네. 9개월 지나서 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어떤 계약도 팔고 나서 9개월 있다가 해지한다는 건 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원래 삼성 말이었다라는, 그래서 되돌려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의 주장도 이상하지만 그 주장이 이상하다고 질문하지 않는 언론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 말이었다는 게 줄곧 삼성의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려면 판매했는데 소유권을 다른 데 말 중개상이 이전시키는 못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시도라는 말은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말들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 세탁을 했거나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팔리지 않은 말만 되돌려받는 겁니다. 예.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만간 또 안 다루면 또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저희만. 자, 제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했나요 벌써? 네, 이미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제보조작 진상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씨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5월 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관된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 전에도 입장이었고, 네, 결과도 그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조사 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과 3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주십시오. 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연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은 두 사람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후 사정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카톡 캡처를 했고, 거기 등장하는, 대화들, 이게 이제 건이 되느냐. 아무래도 정보 감각이 뛰어난 이제, 그리고 대표니까요. 박지원 대표에게 당시, 문의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서 통화를 해봤다. 네.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는 본인은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왜냐면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처음 해명이었고, 전 사실이었던 걸로 조사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통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통화했다는 카톡 문자가 남아서 통화를 한 게 맞는데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선제적으로 6월 30일에 이미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워낙 대선 막판이고 많은 통화를 했을 수 있으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카톡 캡처를 보냈죠. 바이버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서 이제 통화를 했다고 이준서. 박지원 대표가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으로 되겠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네,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서 녹취를 이제 조작한 거죠. 그렇죠. 이은미 씨가. 그게 조작했는 사실을 당시 이준서 최고위원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제 지금 검찰이 밝힐 내용이고. 근데 이제 녹취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박지원 대표에게 카톡도 보냈는데요.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녹취도 보내고 확인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번 조사 결과에 없어요. 보냈을 것 같죠. 네,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사 내용이 없어서 제가 3부에서 김관영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또 당 진상조사단의 공식 발표하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있는데요. 이 비상대책위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시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비상대책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자신한테 수차례 전화 걸어왔는데 이준서 지시로 자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이유미 씨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조작을 지시했냐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였던 조승원 전 의원이죠. 네. 네. 이분 이야기로는 자기한테는 일관되게 시킨 거라고 했다. 네, 한겨레 신문과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정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유미 씨가 자신한테 여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수에 가지 말고 자기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둘 간에는 알았다는 정황이긴 한데, 네. 이건 진상조사단도 또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는 내용이고, 검찰 수사가 돼야 나오겠죠, 아마도. 예. 자, 여하간 일관되게 지시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의 징역을 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했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형이니까요. 아직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형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이 나왔다는 것이고, 많아도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실제 구형되는 게 통상. 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유죄일 경우에, 네.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김유천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3대 네,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박씨 정권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없어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고가. 이번 달 말에 있죠, 선고는? 네, 27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됐다면서 재판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항의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구속기간 만료를 네, 바라는 오늘 거, 10월입니다. 예, 네. 만료를 바라는 거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증인들을 모조리다, 그러니까 진술들을 다 거부하고 네, 진술 채택을 모조리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제 구속기간 만료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거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상에 머리 박고 한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몸이 안 좋다 그런 표시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증명자료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는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 논의했습니다. IOC 위원장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단 문제 논의 이건 군사 접촉 이외에 소프트한 접촉, 예. 북한과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묘한 시기에 있고 계잖아요.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선 계약금이 얼마일까? 네. 이거 굉장히 사적인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도가 세계적이고, 인기가 또 어느 나라에서는 높거든요. 그래서 자서전 계약도 외신에 따르면 역대 최고액이었죠. 그때, 펭귄 랜덤 하우스였나요? 6,500만 불에 이르는 700억이에요. 책을 팔기도 전에. 네. 빌 클린턴이 1,500만 불, 조지 부시가 1,000만 불,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역대 최고액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 비슷한 즈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첫 강연을 했는데 그때 월가를 상대로 해서 비난을 받았고, 게다가 강연료가 40만 불이었어요. 90분 얘기하는데. 예. 한 번 강연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 대상이 본인이 계속 비난했던 월가로부터 그런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고 본인이 비난했었거든요, 실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네, 경선이 한참일 때 그 문제가 불거졌었죠. 본인이 이제 첫 강연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강연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첫 해외 일정이 이탈리아 밀라노였어요. 5월 달에. 얼마 안 된 거죠. 해외 첫 강연이 그거였는데, 당시, 입장료가 100만 원 정도 되겠죠? 110만 원? 850유로. 유료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게 3,500석이었거든요. 그러면 입장료 수익만 한 38국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오바마가 강연료가 거의 입장료 수익인 300만 유로였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라 영국 매체가 보도한 건데.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강연 한 번 하는데 30몇 억. 국내 온 것도 이제 이렇게 시작한 세계 강연 일환인 것 같은데. 네,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3,500석 만석의 입장료가 100만 원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빌 클린턴 경우에 보면 국내 강연에 서너 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공시가가 40만 불 아닙니까? 서너 배 하면 벌써 미니멈 10억대가 넘어요. 행사에 따라서는 20억대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얼마를 받느냐? 그게 왜 궁금하냐면 그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단 그 정도 액수를 주고 데려왔으면 그만큼 돈을 뽑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은 아니어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용에. 돈을 뽑는 행사로 데려온 거라면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데려왔을까. 그러니까 무용, 초청한 측에서. 그리고 이 정도 액수라면 매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은 무용의 이익 때문에 부른 거라면 누가 두 손을 모아 다 된 걸까? 혹은 다른 주체가 있는 걸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관련이 있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딱히 밝혀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계속 궁금해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요구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직업발이죠. 한마디로 본인이 과거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재단한다고 오바마 재단한다고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뭐 인맥도 추가로 쌓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온 거는 뭐 이해가 가요.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러니까. 부른 쪽이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궁금해서 뒤져봐도 이런 얘기는 없길래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홍준표 신임 대표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내세우며 강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고요. 바른정당과 흡수통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이철우, 유여회, 이재용 후보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자,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더욱 강성 발언에 더욱 오른쪽으로 쏠리고 홍준표 신임 대표 이상의 발언을 할 분들로 구성이 됐네요. 65%가 넘는 득표율이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당선된 만큼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해훈 당대표죠. 바른정당에. 두 분을 모두 잘 아는 저로서는 두 분의 성격이 매우 극과 극이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티격태격 많이 하겠죠. 서로 사이가 좋아질 일은 두 분의 당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 만들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원이 속칭 논두렁식의 사건에 개입했는지 또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사건들인 거죠. 예를 들어 최동욱 혼외자는 어떻게 알았냐. 이 당시 국정원 직원이 재판정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식당 화장실 옆칸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건 우리 국민들 평균 정신 상태를 금치산자로 보는 거죠.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옆칸 화장실에서 누가 그러는데 어우 그래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화장실에서 들었다면 내가 이해 가요. 근데 음식점 강남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떤 재판장이 일반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검사가 되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난 파일,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봐야 하고, 승진했어. 검찰총장 정도면 당연히 그런 파일이 있었겠죠. 이게 화장실에서 들었다 이건 정말 너무 못 만든 시나리오예요. 아무리 들어주려고 해도. 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최순실 부정재산 특위 만든다는 얘기도 있죠. 예,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당내에 그런 조사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위원장으로는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당 기사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도 이미 사실은 1월 달부터 쇼미더만이라고 안한구 총장과 준비하고 있는데 경쟁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번 달 하겠습니다. 안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출범했어요. 됩니까 이게? 네. 어떤 계약도 팔고 나서 9개월 있다가 해지한다는 건 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원래 삼성 말이었다라는 그래서 되돌려 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의 주장도 이상하지만 그 주장이 이상하다고 질문하지 않는 언론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 말이었다는 게 줄곧 삼성의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려면 판매했는데 소유권을 다른 데 말중개상이 이전시키거나 못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시도라는 말은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말들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 세탁을 했거나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팔리지 않은 말만 되돌려받는 겁니다. 예.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만간 또 안 다루면 또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저희만. 자, 제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했나요 벌써? 네, 이미 하셨습니다. 자, 김원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말 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전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속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그때 매매했던 쌀시도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번에 되돌려받지 못했죠. 줄곧 삼성 소유였는데 어떻게 중개상이 마음대로 말을 팝니까? 지금 입증된 건 삼성이 판매했던 말들을 9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줄곧 삼성 소유였다 주장하기 위해서 팔았던 말들을 재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 계약이 쉽지 않아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이 되어서야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그 9개월 기간 중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주장도 언론이 삼성의 주장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이 말 세탁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그 매매 마필 계약 해지서. 예,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는 매매 계약을 했다가 직후에 해지한다든가 뭐는 가능한데 9개월 지나서. 네, 최근입니다. 네. 5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에 팔았거든요. 네. 9개월 지나서 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그리고 대표니까요. 박지원 대표에게 당시, 문의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서 통화를 해봤다. 네.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는 본인은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왜냐면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처음 해명이었고, 전 사실이었던 걸로 조사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통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통화했다는 카톡 문자가 남아서 통화를 한 게 맞는데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선제적으로 6월 30일에 이미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뭐 워낙 그 대선 막판이고 많은 통화를 했을 수 있으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카톡 캡처를 보냈죠. 바이브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서 이제 통화를 했다고, 이준서. 박지원 대표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건으로 되겠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네, 뭐,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제보조작 진상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씨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5월 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일관된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 전에도 입장이었고, 네, 결과도 그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조사 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과 3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주십시오. 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연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은 두 사람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후 사정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카톡 캡처를 했고, 거기 등장하는, 대화들, 이게 이제 건이 되느냐. 아무래도 정보 감각이 뛰어난 이제